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오늘 강원국의 말하기 고충 상담소 시간입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일단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을 맡은 기록적 문제적 작가 강원국 선생님만으로도 넘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조국혁신당 현장의 대변인 강미정 선생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국혁신당은 의석수도 12석이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의석수인데 다른 야당, 여당 의원분들 숫자랑 비교해 보면 조금 하지만 전투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대변인단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네. 김보엽 대변인하고 바로 짝꿍처럼 옆에서 논평하고 브리핑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딱 그렇게 붙이는 닉네임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천암댁. 네, 천암댁이었어요 한때. 지금은 천암댁 아니신가요? 지금도 아직 법률혼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촌수로 따지면 그렇게 또 심해부 되니까 저의 개인적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재판도 아직 잡히질 않았어요. 이제 1년 반 넘었거든요. 법원이 많이 바쁘신지 아직은 저를 부르시지 않고 있고 다른 명예훼손 및 기타 고소고발 건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도 하나가 더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고통으로 고통을 잊는다고 육체적인 고통으로 긍정의 고통. 예, 긍정의 고통이죠. 그래서 잘 이겨내고 있고 주변에서도 응원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아나운서 출신 정치인들 많긴 하지만 또 다른 영역이다 보니까 이게 이쪽에 뿌리내리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좀 많이 기대가 되고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정치 고관여층 분들이나 올해 여의도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저를 보면 아마 다 보이실 거예요. 정치에 대해 별로 아는 것도 없고 현안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르고 근데 오죽하면 저 인물이 지금 여의도에 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까지 왔을까. 지금의 정부가 얼마나 무도한지 그리고 형편없는지를 반증해주는 캐릭터가 되었다고 생각을 이 해요. 시대가 이 상황이 불러낸 거죠. 브리핑 하실 때 보면 이 말씀하시는 게 거의 연기에 가까운 쉴 때 딱딱 쉬고 감정 넣을 때 딱딱 넣고 하는 게 정말 프로구나. 그 원고를 사실 저는 논평을 배운 적이 없고 부끄러운 이제 이야기지만 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지금 다른 그 전에 있었던 당에서의 논평 브리핑을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일단 다 해보라고 기회를 주셨거든요. 당에서도 너무 소수로 정신없이 돌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국 대표께서도 물론 속독으로 다 확인은 하시겠지만 일일이 이렇게 해라라는 어떤 지침은 없었어요. 아, 그러면 직접 작성하고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선 브리핑, 후 감사. 그리고 옆에 김보엽 대변인께서 이 얘기를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건 너무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발언이 될 수 있어요라고. 내지는 품격 떨어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직접 다 작성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도? 그리고 도움을 받아요. 어떤 부분은 빼야 되고. 일당천입니다. 일단 쓰고 뒤에 감수를 받으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근데 저걸로 많이 돌더라고. 쇼컷인가? 그럼요. 근데 이게 질문으로 이렇게 자꾸 물으면서 브리핑하는 것도 참 잘하시고. 부드럽게 가는데 마지막에 펀치라인을 탁 넣는 것도 기가 막히시고. 진짜 김보엽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울었어요. 언론이 우리 강미정 대변인만 좋아한다고. 우리 강미정 대변인 브리핑을 많이 이미 들으시고 쇼까지 보신 거예요. 강 작가님이. 되게 많이 떠요. 그 춘향인가 그것도 변사또도 뜨고. 그것도 정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메뉴가 뜬 거예요. 대통령실 그 홈페이지에 김치찌개를 끓이는 방법에 대한 레시피가 뜨고 그래요? 그리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만 먹었다고 이제 처음 기사에는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만찬에서 각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다 올려받았더라고요. 뭐 양구, 멜론, 고창, 수박 그래서 그걸 쭉 읽고 있다가 판소리가 생각이 나서 윤사또다 선배님. 그러니까 그 선배님은 일단 김보엽 대변인을 지칭합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한번 춘향가랑 매칭해 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또 잔치다고. 네. 그리고 그러면 저희가 암행어사 출두까지 갈까요? 그러니 아니요. 자, 생각해보자. 암행어사 출두는 이 브리핑을 듣고 이제 뭔가 자기 의견을 표명하는 국민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완성하는 브리핑이 아니라 우리는 묻고 질문하고 현안에 대해 띄우면 국민 참여 브리핑처럼 네, 그렇게 해서 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강 대변인님은 강 작가님 책 보니까 안 읽으셨죠?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고백을 하자면 정말 부끄럽지만 삐뽀삐뽀 아이 응급 상황일 때 읽어야 되는 책. 내 아이 5세부터 7세까지 쑥쑥 큰다. 그런 식판에 담아야 되는 반찬 이런 것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면목 없습니다. 그 대통령의 글을 쓰는 사람이 있고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사람, 이제 대변인이 있고 연설비서관이 있잖아요. 저는 역량면에서는 뭐 대변인이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변인은 임기응변 이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또 이걸 표현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답변도 잘해야 돼. 뭐 연설비서관은 그냥 뒤에 앉아서 열심히 뭐 저녁 늦게까지 쓰면 되는 일인데 대변인은 전혀 다르죠. 저도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대변인? 네. 우리 강 작가님이 대변인에서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인물도 되고 뭐 다 되시니까. 글도 되고 다 되는데 순발력이 없어. 그게 오히려 장점. 임기응변이 안 돼. 씩 웃으면서. 네. 그거는 안 돼. 그 메시지 비서관, 연설 비서관 분들의 공통점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네. 다 흰머리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얼마나 고충이 심하면 이런. 저희 그 두 메시지 비서관 또 김보엽 대변인 다 안경을 쓰시거든요. 네네. 근데 글을 이제 완성하고 그리고 나서 딱 머리에 얹어놨던 안경을 다시 쓴단 말이에요. 머리에 얹어놨던 안경에 김이 낀 거예요. 아, 여기서 연기가 나서? 예, 한 번도 못 일어나고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9시 되면 끝나는 거였거든요, 일정이. 때우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열기가 막 엄청납니다. 흰머리가. 조국 대표님은 안경 안 쓰시죠? 쓰세요. 아, 보실 때만. 글 읽을 때는 네, 쓰시니까? 네. 말하기, 글쓰기의 달인들이십니다. 경지에 오르셨어요. 역대 대통령의 말하기, 그분들은 글쓰기 달인도 많으셨고 해서 굉장히 특징이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의 마음을 호감을 갖고 듣게끔 해주는 무언가가 저한테는 없어. 미워해서 그래요. 그런 걸까요? 역겹죠? 그 미워해서. 아니 이상해요. 그냥 말이 이상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강 작가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보통은 이제 대통령 임기가 훅 지나가요. 저는 2번 경험해봤잖아요. 어느새 벌써 몇 년째야? 이렇게 네. 되는데 정말 이번 정권은 마디게 가는 것 같아요. 아주 지루하게 가. 지긋지긋하게. 아직도 2년밖에 안 됐어. 2년밖에 안 됐어. 저는 그 강원국 선생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게 매일매일 새로운 사건을 내놔요. 정말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해도 못할 것 같은 능력자들인 것 같아요. 저도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제 재임하실 때는 어렸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누구, 이렇게 나는 성장하고 졸업하고 그러면 다음번 대통령이 이제 다시 선거 치르고 당선이 되는 걸 경험했는데 지금은 일주일도 너무 버겁고 한 달 지나면 훅 늙어있는 듯한 기분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몇 살이었는데 뭐 초등학생 시절에 있던 것처럼 오해할 것 같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 당선 선거하실 때 제가 고3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많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제 나름은 미선희 우순이가 미군 장갑차에 깔려서 죽고 저는 또 후배들을 데리고 미군 부대 앞으로 가서 비행기 날리고 촛불 집회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목소리를 냈던 학생 대표였고 대표였어요? 그리고 수능 치르고 하고 나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노무현 대통령이 된 거예요. 세상은 그런 줄 알았어요. 국민은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를 들어주는 정부가 있고 원하는 대통령이 너무 이제 점점 세상이 행복해지는구나. 왜냐면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대통령님 문제는
이 언어가 예. 그러니까 사적인 언어, 공적인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집에서 뭐 찍고 까불다가 이제 공적인 자리 나오면 태도를 바꾸고. 그쵸? 근데 이분은 이제 그 대통령 되기 전까지 본인도 이제 말을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서도 막 그렇게 추켜 세우고 그런 분위기에서 말을 많이 하면서 말을 즐기는 스타일. 이제 전두환 형이죠. 그렇게 해서 막 살다 오셨는데 사실 검찰에 계실 때까지도 사적인 언어가 통했어요. 네. 밀실의 언어가 통하는 직역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살아도 됐어요. 폭탄 좀 마시면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됐는데 이제 대통령 되면서는 이제 그 밀실에서 나왔잖아요. 광장으로 나오셨는데 여전히 사적인 언어의 연장선상에서 이 공적인 언어를 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질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병 사건도 사실은 그 연장선이에요. 네. 옛날에 하는 버릇 그대로 네. 전화에다 대고 경로하고. 아니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는 걸 망각하고 계신 건지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옛날에 그냥 뭐 바이든 이거 욕하듯이 그냥 했던 거예요. 계속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모든 게 지금 이제 그 진실을 밝히느냐 가리느냐 감추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최혜병 사건도 그렇고 그 명품 백도 그렇고 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지금 진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그걸 밝히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감추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또 이분을 모시는 분들이 이제 검사 시절에 그런 걸 다 감출 수 있었어요. 심지어 없던 사실도 만들어낼 수 그쵸. 있었어요. 그렇게 쭉 살아왔어.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얼마든지 묻을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을 정말 너무 바보로 하는 네. 거예요. 검찰을 있을 때는 통했겠죠, 그게. 근데 더 이상 안 통하거든요. 공인 대통령으로서는 그거 계속하면 끝은 자명해요. 근데 그걸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자의적으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전을 항상 받기만 하다 보니까 예.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인 건 맞지만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때는 5천만 국민에 대한 의전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민을 의전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분인 것 같아요. 준비 안 됐으면 그럴 마음도 없어요. 지금. 그치.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오죽하면 김건희 여사가 이제 몰래 카메라에 찍혔다고 예. 그거 이제 영상 내리라고 했던 것에서 가래침을 뱉는 것처럼 그 앞에서 코를 푸는 장면이 연출이 됐단 말이죠. 이제 개의치 않고 국민을 편하게 생각한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그게 아니면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술집에서 만취된 상태로 부축을 받으면서 나오고 그런 게 사진에 찍히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안 고쳐지고. 첫 번째는 민주당이 더 심했잖아. 공격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좀 교정을 부탁받으면 예. 나오는 이야기는 옛날엔 더 심했는데 그래서 전 정부 탓, 전 정부 욕, 자기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문제고요. 그 다음은 내가 말한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알아듣는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어서 이게 오해를 샀다. 둘 다 일맥이 상통하네요, 지금.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나보다 더 누가 못했어라고 비난의 대상을 다른 쪽으로 이제 네. 전가시키는 네. 거고요. 또 하나는 못 알아들은 너희 잘못이야.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정부는 잘 하려고 했으나 국민들에게 가 닿지 않은 게 문제다라고 심지어 이제 대국민담화에서도 그때 얘기를 이준현 때 그랬죠. 했었죠. 그리고 아닌데 나 그런 적 없다. 오리발?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뭐 어찌 보면 그냥 동물적이에요. 잘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분명하잖아요. 8월 18일이 저는 그 민주당 전당대회 때문에 지금 최고위 출마하신 분들부터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막. 네. 그랬는데 사실 그날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더라고요. 원래 민주당이 그렇게 잡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날이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 예. 그래서 일부러 그날로 전당대회를 잡으셨나? 그날 전당대회. 예. 그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강 작가님, 우리 대통령의 기억나는 말씀? 돌아가실 때 예. 그 책상 위에 이렇게 펴놓은 일기장에 맨 마지막 장에 한 문장을 써놓고 가셨어요.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그렇게 한 문장을 쓰셨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그냥 내린 결론은 참 행복하게 사셨구나, 이분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셨구나. 그 행복은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세 가지야. 네. 평소에 제가 3년 동안 그 모시면서 계속 들었던 말 중에 답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굉장히 그 낙관주의자입니다. 근데 근거 있는 낙관주의자예요. 이런 근거대로 우리가 해 나가면 미래가 밝다.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낙관주의자가 비관주의자에 비해서 모든 걸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보다 행복하겠죠. 네. 그렇죠? 일상적으로. 근데 그 낙관이 어디서 왔냐? 이분들 말씀만이 두 가지면 하나는 국민에 대한 믿음입니다. 결국은 국민이 옳다.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을 보면 국민을 믿지 않아요. 혐의를 두고 사람을 봐요. 그래서 뭐 카르텔이니 공산 전체주의니 네. 반국가 세력이니 여기에 이제 대다수 국민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국민의 혐의점을 두고 의심하는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뭔가를 잡아내려고 한 네. 철저하게 김대중 대통령 국민을 믿었습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하면 못 해낼 게 없다 생각하셨고 그게 이제 낙관의 근거 중에 하나고 또 하나의 근거는 역사는 발전한다예요.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 언젠가는 정의가 승리한다. 사형선고 받고도 이제 전두환이 회유했을 때 자기는 지금 죽고 역사에서 살겠다. 그럼 역사는 정의의 손을 들어줄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고 지금 기꺼이 죽겠다. 그래서 그 회유를 안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이분이 늘 강조했으니까 토인비의 그 인류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발전해 왔다. 첫 번째가 역경, 두 번째가 결핍, 세 번째가 천적이거든요. 예.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이게 없었으면 인류는 발전하지 못했다. 근데 이게 자기에 대한 얘기야. 자기가 역경, 고난, 시련을 겪었고 네. 늘 결핍 상태에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천적이들이 있었어요. 네. 박정희라는 천적. 근데 그 세 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자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다 피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쵸. 없었으면 하는 것들인데 이분은 오히려 고난이 오면은 왜 내게 고난이 오는지 고난이 주는 의미가 있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하고 오히려 자기를 단련하는 그런 기회로 늘 살아오셨거든요. 네. 위기는 한편으로 기회다 생각하고 그래서 IMF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되게 뭘 아는 거를 좋아합니다. 독서 좋아하고 공부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을 알려주는 걸 좋아해요. 남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 사람은 뭔가를 알았을 때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남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공유해주고 남을 도울 때 또 기분 좋잖아요. 이분은 일상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신 거야.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하신 거예요. 인생은 아름답고 그 고난으로 점철됐지만 그걸 극복해낸 자기 인생이 아름답고 네. 역사는 발전한다. 저는 그 말 듣고 위로가 됐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돌아가신 분들 다 포함해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붙는 유일한 맞아요. 분이라고 생각해요. 알려주는 걸 좋아해서 그래요. 선상님. 그 알려주는 걸.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똑같습니다. 다시는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분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더 그립고 간절하고 또 8월 18일은 이제 서거하신 날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6월 10일은 이희호 여사님 또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네, 네. 항상 의미 있는 날에 함께 기억되는 역사적인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랑은 또 차이가 배우자복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예. 두 분 다. 네. 배우자복이 있으셨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호 여사님 그 추도식 가서 영상 본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찬조 연설 하셨던 장면이에요. 내가 내 남편이 독재를 하게 될 경우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를 타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출마하셨을 때 그때요. 네. 맞아요. 지금의 작금의 대통령 부부와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사실 이호 여사님은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내로서의 여사님보다는 독립된 여성 운동가. 그러니까 저희가 오히려 그분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한 분으로서의 정말 위대한 정치 지도자예요. 품격 있고 아름다운 글을 쓰고 싶다면 대통령의 글쓰기.
강미정 대변인이 말하는 조국 대표 말하기 특성은 이래요. 자, 흉을 좀 보호하셔야 돼요. 여기 오셨는데 흉 볼 수 있는 자리 별로 없습니다. 시작을 한번 해봐도 될까요? 아, 해보십시오. 우선 정치에 입문하기 전엔 학자셨죠. 법학자셨죠. 예. 말하기를 상당히 잘하고 유능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일단 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비되는 인물이 또 있죠. 한동훈 전 위원장.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하는 걸 들어보고 조국 대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확연한 차이를 아마 다들 느끼실 거예요. 어지러운 언사를 쓰면서 국민들 속을 뒤집어 놓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딱딱 끊어져 성조가 있어서 뭔가 이제 그만의 쪼가 느껴지는 또 말하기법을 쓰는 분이 또 계시는 거죠.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완벽주의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금 흉 보시는 거죠? 네. 왜냐면 이제 뭐 연설문이나 메시지를 다 이제 쓰고 대표께 드리잖아요. 당신이 써서 바로 즉흥적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지만 속독법을 하시는지 엄청 빨리 읽고 펜으로 쭉쭉쭉 그어서 다시 넘겨주세요. 그걸 휴대전화로 이제 서로 보내기가 답답하다 하면 당사가 좁았으니까 2걸음이면 이제 대변인실로 오실 수 있거든요. 와보셔서 아시죠? 그러면 이거 고치라고 주십니다. 그럼 이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질문을 근데 대표님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시려는 이유가 있나요? 하고 물어보면 그때부터 교수 시절에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습관이 남아서 귀에 이렇게 피가 계속 이제 듣는 거죠. 이제 다 듣고 눈빛으로 이해했다라고 일어나려고 이제 하면 이해했는지를 확인을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그럼 다시 귀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두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너덜너덜해. 예, 다시 와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렇지. 자신감이.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다 맡기려고 하시는데 그 부분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있어요. 이제 뉴스와 현안의 관심도가 높으세요. 와우, 나보다 먼저 알고 많이 알고. 그래서 최악인데. 지난번 나 잊어먹은 거 다시 본인은 기억하고 있고. 새벽에 이 내용으로 한번 우리 이제 회의해 보면 어떻겠느냐? 새벽에 라는 메시지를 이제 전체 당선자 카톡방에다 올리신 거죠. 그럼 그땐 모든 당선자 후보들은 초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피로도가 점점 쌓이다 보니까 의원이 되고 나서는 조금씩 발언을 하세요. 네. 우리 10시 이후에는 이거 올리지 않는 걸로 당원 당규에다가 정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한두 분씩 올리시면 너무 재밌어. 다른 말은 못하지만 옆에서 이렇게 긍정의 막 끄덕거림을 하고 있는 거죠. 안 보실 때. 우리 조국 대표님 같이 이 실무도 가능하고 리더로서의 안목도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야말로 이제 완벽하신 케이스인데 아랫사람들이 주눅이 들고요. 그러면 실력 발휘가 안 되고 결국은 모든 것을 이제 대표님이 나중에 다 마무리를 다 하셔야 되고 짐작은 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뭐 키도 크시고 잘생기셨죠. 목소리 좋죠. 또 책 쓰는 거 보니까 글 잘 쓰시죠. 네. 이분의 말은 글에 가까운 말이에요. 예. 그냥 말을 그대로 받았다 적으면 글이 되는 분이거든요. 고칠 게 없는. 네. 진짜 군더더기가 없어. 김대중 대통령 일에 처음으로 지금 나온 분입니다. 그런 분. 네, 노무현 대통령 말도 글이 안 돼요. 고쳐야 돼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뵈면은 저렇게 하면 지치지 않으실까? 언제까지 저러실 수 있을까? 제가 또 여기서 한 말씀 이르자면 조국 대표께서는 안 힘드신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새벽같이 이제 당사 지금은 이제 국회로 오시지만 그럼 또 아침 공부 시간이 일주일에 2번씩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거의 지금 이제 일종의 마비 상태시기 때문에 그런 피로나 이런 거 못 느끼실 거예요. 나중에 한 번에 옵니다. 저는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그 민정수석 하시면서 그 텀블러 들고 청와대 녹지원 앞에 이렇게 4-5분 이렇게 걷는 모습. 그냥 그 사진 한 장으로 힐링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지금도 텀블러 들고 걸으시는데 이제 보통 동선이 겹치면 의원실이 같은 층 한 층 위아래니까
조국혁신당 의원분들이 가다가 대표님이 느껴진다. 그럼 동선을 바꿔요. 안 좋은 기운이 이렇게 딱 오면은 이제 입법청문회가 과방위하고 법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은정 의원, 이혜민 의원이 준비하느라고 한 3일 정도 밤을 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면서 시당대회 그 대기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대표님, 의원님들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몸이 이제 몸살 올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 자, 우리 당에는 김선민 의원이 있다. 주치의가 계시다. 선 예방, 후 치료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갑자기 궁금해졌어. 우리 대표님 휴가 일정은 잡으셨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밑에도 못 가지 휴가를. 주 대표님 저희 나오기로 하셨거든요. 그때 저희가 휴가계 여기서 받아내겠습니다. 네, 저희 전당대회가 7월 20일이에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보다는 3일 빠르고 또 민주당보다는 한 달 정도 빠릅니다. 네. 이 연륜에서 묻어나는 것이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황운하 원내대표께서는 편안한 말하기 방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넘어가세요. 아, 예. 굉장한 스킬. 네. 실제로 위기를 많이 당하셨지. 잔잔한 중에 막 한 방이 있는 그런데 그 듣는 사람만 알거든요. 해당자. 당사자만 알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은 맞네, 자연스럽네 하고서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음색을 가지고 계신다. 그 다음에 박은정 의원님. 아니 이분도 검사 출신이시잖아. 네. 근데 어쩜 저렇게 말하기가 달라.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소양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리고 단전에서부터 나오는 강단 있는 한방들이 또 있죠. 한동훈 씨는 지금 깜짝 놀랐어. 특검이나 준비하시라. 이런 얘기를. 정말 평상시에는 잘 먹죠. 강 대변인님 몸 챙겨야 돼요. 예, 이런 사건 때문에 제가 좀 힘이 들고 이제 검사 탄핵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건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납니다. 우리가 죽을 순 없잖아요.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다음 주 수요일 박지원의 식탁에 나오십니다. 그분도. 내가 적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신장식 의원은 별로입니까? 신장식 원내 대변인께서는 좋은 쪽으로의 프레임을 잘 만드는 분이에요. 뭔가 네이밍도 잘하고 센스 있고 그리고 어떻게 민심을 듣고 그걸 정리해서 간략하게 쉽게 풀어 설명해야 되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꼭 세 분을 꼽자면 큰일 났어. 얼마 안 남았어 사실은. 그리고 김선민 의원님은 전달력이 아시죠? 저야 뭐. 제가 합리적인 사람이고 이런 것까지 왜 생각해야 되나 참 자괴감이 들긴 하지만 천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팍팍 비수꽂히는 말씀을 하시죠. 선수가 오셨으니까 메디치 미디어 긴급 브리핑. 네. 오늘 뭐 아침에 하셨던 것도 좋고 어제 것도 좋고 새 것도 좋아요. 한번 듣고 가야지. 제가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태극기? 갑자기 그런 좋아요. 상황에 브리핑 어저께 한 내용입니다. 네. 대형 태극기를 보고 애국심이 고양된다면 더 높게, 더 크게 설치하라.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좀 반어적인 얘기긴 한데요. 이걸 다 하기는 시간이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 이거는 유튜브니까 좀 자유롭게 단어를 선정해도 되죠. 정말로 이제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제 국회 출입했던 기자분들인데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 들어온 김보엽 수석 계시지만 기사 뜬 걸 볼 때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지랄이다. 그래서 이걸 연병이라고도 해요. 지랄도 풍년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학사전에 찾아봅니다. 네. 있어서 쓰면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품격이 떨어져요. 네. 연병이다. 네. 라는 말도 정말 지랄도 풍년이다. 환장하겠네. 옛날에 돌던 어떤 그 전염병으로 그 수식을 하는 표현들 많이 쓰세요. 이걸 못 쓰는데 우리는 어떤 단어로 윤석열 대통령을 표현해야 될까? 정치에는 잼병이다. 어저께 논평 중에 그 단어를 선택해서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안엔 관심도 없고 정책을 내는 데에는 잼병이니 오세훈 서울시장만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런 논평을 내는 거죠. 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안 그러면 같이 순잠조로 훅 갑니다. 이런 표현이고, 또 평양시에 높게 이제 북한에서도 개항을 하잖아요. 우리가 북한과 동질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에 100m 높이에 110억 원을 들여 태극기를 개항한다면, 그 뜻을 받아들이는 거라면 우리는 반대한다. 네. 국민들이 그 거대한 태극기를 보고 애국심과 희생정신, 숭고한 그 희생정신을 기리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지금 딱 이제 뉴스에서 걱정거리다, 이거 대책 마련해야 된다라고 올라온 게 뭐냐면, 폭우가 예상이 돼요. 2022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우산 쓰고 반지하 그 세 가족이 돌아가신 그 현장에 가서 여기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왜 못 나왔냐고 했던 거. 그리고 2023년에는 오송지하 참사가 정말 국민들 가슴을 아프게 했고, 지금 빨리 행안위 소집해서 이상민 장관이 뭔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도 그걸 못해요.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가서 나 들어간다고 뭐 크게 달라지겠어? 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를 갔어요. 그러니 올해에는 잘해라. 물막이칸 공사가 얼마나 됐나 찾아봤더니 60%만 진행이 되고 40%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고장만데. 네. 그러니까 25,000 가구의 그 수해 복구, 그러니까 미리 방지하는 시설들을 이제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10,000세대는 공사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위험에 노출된 세대는 10,000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대로 다 처리 못 하면서 110억 태극기를 단다니까 말이냐 방구냐. 예. 저는 둘 중에 하나라도 했으면 좋겠어. 뭐냐면 과정이 좀 그러더라도 결과가 좋든지, 아니면 결과가 나쁘더라도 올바른 과정을 거치든지, 이 둘 다 아니에요. 과정도 옳지 않고 결과도 안 좋아. 마음이 굉장히 떨렸지만 소통관에서 그 브리핑도 했어요. 자신 없으면 그냥 내려오세요.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힘든데 그 자리가 뭐라고, 방탄할 여러 개 아직 장모님, 아내, 본인, 그리고 본인이 이제 지켜주고 싶었던 검사 후배들 아직 처리 못한 일들이 있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자리에 있는 거라면 그냥 내려오세요. 어차피 임기 중이든 임기 끝난 후든 개헌해서 1년 단축하고 4년 채우고 내려오든 어떻든 간에 반드시 수사받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국민들의 시간을 뺏지 마시고 그냥 내려오세요. 그게 가장 지금 현명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벌을 받으면 안 내려오죠. 유시민 작가님께서 퇴로를 열어주라 하셨죠. 퇴로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네. 대통령실 산하 부처에서 던져서 내놓는 저출산 대책, 저는 들을 때마다 제발 그만 좀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학사, 석사, 박사를 5.5년 안에 하겠다고 하지를 않나. 네. 여아를 조기에 입학시키겠다고 하지를 않나. 이게 도대체 어떤 국리를 하면 점프해서 거기까지 생각이 갈까. 정말 너무 뇌가 궁금해. 이런 저급하고 손에 묻히기 힘든 일은 선생님이나 이사님께서 하시기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몰래 계산을 또 해봐요. 네. 천공 영상도 보고요. 5.5년으로 줄인다고 해서 왜 1년도 아니고 0.5년은 뭘까? 0.5. 그러면은 이제 6개월, 그러니까 한 학기를 붙인 거잖아요. 5.5년이면은 365일 곱하기 5.5 하면 2,000. 아, 뭐야? 진짜요? 이게 오차 범위가 좀 있는데 왜 딱 2,000이 아니고 2,007이지? 하고 5.4를 곱해봤어요. 그러면 2,000하고 더 멀어지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2,000과 가장 가까운 수가 5.5예요. 정말 이런 말씀 정말 저도 자괴감 드는데 그렇고요. 여아가 1년 네. 조기 입학할 경우에 네.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 서로 매력도가 상승하여서 출생률이 높아지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여성을 출산하는 목적으로만 보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정부 부처 기재부 산하의 그 민생 연구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좀 많이 소름이 끼쳤고요. 제가 두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았거든요, 이사님.
무통주사 더하기 페인버스터를 선택을 해서 했어요.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누르면 좀 이겨내기가 좋거든요. 분명히 윤석열 정부에서 제왕절개하는 산모의 부담 비율을 5%에서 0%로 낮춘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페인버스터 그 비용을 비급여로 100% 산모가 내도록 어떤 걸 따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공 영상을 봤어요. 또? 고통이 있어야만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을 반드시 이제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공의 의견과 그 전의 정책은 괴리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천공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영일만 시추공사도 중간에 중단될 수 있어요. 왜요? 천공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 우리나라 유전 밑에 뚫으면 기름 다 나온다. 근데 그 후에는 있지만 하지 마라. 그 영상 올라와서 설마 정말 이거 중간에 멈추면 물론 멈추는 걸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하지만 멈추면 와 이거 정말 코미디다. 지금 정부니까 예. 그런 거죠. 이제 정부가 바뀌면 네. 다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유,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많은 얘기 했는데, 시간 또 많이 지났어요. 마지막 마무리로, 강미정이 묻고 강원국이 답한다를 제가 잠깐 좀 한번 잡아봤는데, 어쨌든 대변인 늘 고통스럽잖아. 어떻게 하면 말을 잘 전달할 것인가. 네. 저렇게 한번 물어보시는 시간을 두 분의 코칭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나운서께서 뭘 저한테 물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많은 수의 앵커 아나운서들은 기자분들이 올려준 기사에서 발췌해서 정리된 작가들이 정리해서 올려준 것들을 보고 내가 의견을 좀 더 덧붙인다거나 내 입에 맞게 이제 문맥을 바꾸는 정도까지 하거든요. 지금 하는 일은 좀 많이 달라요, 선생님. 그럼 제가 꼭 잊지 말고 가져야 되는 태도, 잘할 수 있는 팁. 저는 그 방송 진행하던 시기에는 새벽에 있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새벽에 공부하면 되니까. 예. 네. 새벽에 잠만 좀 양보하면 내가 준비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 조국 대표님을 뭐라고. 근데 조국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준비가 별로 필요 없으신 이미 공부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분이시니까 그런 분 모시기가 사실 힘들죠. 그런 분 밑에서 단련을 받으면 나중에 다 날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로 네. 삼으시고 이 시간 금방 가요. 갑자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와서 헌법 84조를 독자적으로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게 독자적인지도 몰랐어요. 법 전문가니까 헌법 84조가 그게 맞나 봐 하고 있는데 조국 대표께서 엉망이다.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 84조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부터 배워야 될 게 많으니까 이제 다 받아들이고 시간 금방 가니까 배우라고 하시는데 이번에 또 조국혁신당에서 검찰개혁 4법을 냈단 말이에요, 선생님.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정말 아는 채 하시면 안 되고 모르니까요. 정말 모른다고 예. 묻고 도와달라고 하고 거기 다 훌륭하신 분들 많으니까요. 근데 아직까지는 붙들고 각자의 문제 저도 피해 다니실 수 있어요. 제가 물어본다. 제가 우리 자꾸 물어본다. 큰일 났다 해서 저와 조국 대표님을 다 피해 다니실 게 생겼습니다. 의원분들도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특정 그렇죠. 분야 외에는 네. 다 사실 자기 분야가 아닌데 그분들 제가 모실 때마다 좀 신뢰가 될 것도 같지만 정치인인데 당에서 발표한 건데 그건 제 분야가 아니라 모르겠다고 얘기하실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고 또 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도대체 공부를 언제 하시나 이런. 왜냐면 내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 일을 함께 하지 않는 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아침마다 강조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의원님들이 최소한 보직을 2개 이상 맡고 계시죠? 그것부터 이제 지역의 민원들도 들으셔야 되니까 지역 관리도 하고 하십니다. 네. 조언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떠한 자세로? 저는 하루하루 버티시라고. 리얼해. 마음에 들어.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마시라. 오늘 하루 무사히 예?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셔라. 그러다 보면 금세 시간 간다. 제가 처음에 입당하면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때는 다 모르니까
오늘만 살고 내일 죽을 것처럼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현시켜주고 계십니다. 매일 죽었다. 오늘만 다음날 살아나는. 저희 의원님들 락앤락 통에 네네. 주먹밥 말아가지고 가지고 다니세요. 차를 가끔 얻어 타다 보면 밥풀이 묻어있는 통이 밑에 있어요. 이게 뭐냐고. 저 시간이 없어서 차에서 식사하신다고. 조국 대표님이 식사도 속도가 빠르세요. 아유, 별게 다 빨라. 별게 다 빨라. 24시간을 48시간으로 쓰고 계시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메디치 미디어 구독자 여러분, 강강남매가 출연한 오늘 이 촬영분을 시작으로 20만 만들어주시기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20일에 전당대회가 있어요. 다수의 언론에서 어차피 대표는 조국 아니야? 라면서 이제 기대감을 좀 떨어뜨리는 기사들을 많이 내시는데 지금 당대표 출사표 던지려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도 이제 출사표 던질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다만 당대표가 누가 될까 축구 경기 보는 듯한 그런 기대감보다는 우리가 조국혁신당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공약으로 어떤 분들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이 당에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기대하고 지켜봐 주신다는 데에 저희는 의의를 두거든요. 그러니 민주당,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큰 관심 가지고 계시는 거 아는데 조국혁신당에도 그 관심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대표에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저희 그 당원이시고 CMS로 당비 납부를 당비 납부를 메디치가 어렵습니다. 책도 안 팔리고요. 맞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책 안 읽어요. 지금 악전고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접어야 됩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되면 메디치 TV가 위험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안 그러면 죽어.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20만 넘기고 7월부터는 박전의 식탁이 이미 생방송 시작을 했는데 댓글이 지난번에 동접이 1000명이 됐어요. 우와. 근데 이제 아직 조금 미약하죠. 바쁘신 거 알고. 근데 좀 많은 시청 바라고 관심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뉴스 엔터라고 제가 말은 하는데 좋은 이야기, 똑같은 정치 이야기도 귀에 좀 거슬리는 거 말고 품격 있게 재미있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강원국의 말하기 고충 상담소.